여러분, 어떤 회사는 왜 투자를 받고 어떤 회사는 외면당할까요?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기업 분석의 비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회사의 진짜 실력을 꿰뚫어 보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잠깐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수백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라면 어떤 회사를 믿고 그 큰 돈을 맡기시겠어요? 뭘 보고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답변이 기업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회사가 우리 믿을만 합니다, 돈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속속들이 파헤쳐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분석가들이 쓰는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구, 바로 신용평가의 5가지 핵심 기둥, OC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바로 성격, 캐릭터, 능력, 캐패시티, 자본, 캐피털, 담보, 콜렉터럴, 그리고 조건, 컨디션입니다. 이 5가지 퍼즐 조각을 딱딱 맞춰보면 비로소 그 회사의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격입니다. 좀 뜬금없죠? 이게 뭐냐면 돈을 갚으려는 의지를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금융거래는 갚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경영진의 도덕성, 그 진실성이 없으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봅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갚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 되죠. 실제로 갚을 수 있는 힘, 즉 실탄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회사의 사업이 돈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잘 돌아가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현금 창출 능력을 따져보는 겁니다. 세 번째 C는 자본입니다. 이건 회사의 재무적인 체력이나 안전 쿠션 같은 거예요. 회사가 가진 자산 중에서 남한테 빌린 돈 빼고 진짜 자기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죠. 보통 부채 비율 같은 지표로 이 회사의 재무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가늠해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담보입니다. 이건 일종의 백업 플랜이에요.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 회사가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대신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담보가 아무리 좋아도 사업 자체가 별로면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담보는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주는 안전장치일 뿐이지 신용 그 자체를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 5번째 C는 조건입니다. 어떤 회사도 혼자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떤지,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지,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같은 외부 환경 요인들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OC는 기업 분석의 아주 클래식한 기본기였어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요즘 전문가들은 이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위험을 분석하는 2개의 큰 기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위험은 딱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업 위험. 이건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근본적으로 매력적인가 하는 질적인 질문, 즉 스토리를 보는 거고요. 둘째는 재무 위험. 이건 그래서 그 스토리가 숫자로 증명되는가 하는 양적인 질문, 즉 팩트를 체크하는 거죠. 이 둘이 딱 맞아떨어져야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인 사업 위험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업 위험을 볼 때는 크게 4가지를 봅니다. 이 회사가 어떤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지, 이게 바로 산업 위험이고요. 그 운동장에서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지, 이게 시장 지위,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뛰는지, 이건 영업 효율성,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과 코치진은 어떤지, 이게 바로 경영 관리 능력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건설업은 정부 정책 하나 뒤에 시장이 출렁이죠. 제약업은 신약 개발 하나에 회사의 운명이 갈리기도 하고요. 철강산업은 자동차나 조선산업이 잘 돼야 덩달아 잘 됩니다. 이처럼 각 산업의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 게 분석의 진짜 출발점인 거죠.
네, 이제 사업이라는 큰 그림을 봤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재무적으로 정말 탄탄한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기동, 바로 회사의 재무 건강검진 시간입니다. 재무 건강검진을 할 때는 핵심 질문 4가지를 던집니다. 첫째,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나? 이게 수익성이고요. 둘째, 빚이 너무 많지는 않나? 이건 재무 구조를 보는 겁니다. 셋째, 현금은 잘 돌고 있나? 이게 현금 흐름이고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힘은 있나? 이걸 재무적 융통성이라고 해요. 이 4가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재무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파이는 회사를 구성하는 돈이 누구 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주들의 돈인 자기 자본과 빌린 돈인 부채가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이 균형이 회사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이때 분석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내 돈 대비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이 숫자는 회사가 얼마나 빚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위험은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거액의 소송에 걸려 있다거나 다른 회사에 빚보증을 써줬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숨겨진 지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분석가는 재무제표 너머에 이런 위험들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업 위험과 재무 위험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 진짜 분석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훌륭한 분석은 차가운 과학과 뜨거운 예술의 결합이라는 것. 숫자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건 과학의 영역이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스토리를 꿰뚫어 보는 건 예술의 영역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회사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 복잡한 숫자들로 가득한 재무제표 너머에서 한 회사가 우리에게 진짜로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 어떤 회사를 보시든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